제 8강 콘솔 모델링입니다. 자, 거실이나 복도 한쪽에 잠깐 유리와 함께 놔두는 콘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원을 먼저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원의 크기는 반지름이 15cm인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150이겠죠? 자, 150이고 자, 모디파이에서 컨버터를 해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세그먼트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두 선을 이렇게 삭제합니다. 자, 두 점을 연결해야겠죠? 버텍스에 이동해서 커넥트라는 명령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두 개의 객체를 연결하시고요. 자, 단면을 만들고 베벨 프로필로 상단 부분의 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대략적인 한쪽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확대한 후에 객체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변환하고요. 버텍스에서 점을 좀 찍어서 형태를 좀 이렇게 부가하면 되겠죠? 자, 가운데 있는 점을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전체를 선택하고 코너 상태로 만들어 두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편집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양 끝부분에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자, 형태를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자, 조금 많이 돌출시켜 주시고 자, 필렛 명령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최대한 밀어주게 되면 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정리하면 되니까요. 양 끝을 살짝 알값을 부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겹쳐있는 점들을 웰드로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웰드로 합쳐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웰드. 자, 여기도 웰드, 웰드. 자, 두 부분도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합쳐주시고요. 자, 삭제하시고, 점이 최소로 돼 있으면 좋겠죠? 자, 배지역 코너 상태로 놓고, 자,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점의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작업하기가 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세그먼트에서 왼쪽은 이렇게 비워주세요. 그러면 이 형태를 따라서 돌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상판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걸 쭉 따라 돌면은 뚝뚝 끊어진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텍스에서 미리 리파인으로 점을 좀 찍어 주겠습니다. 자, 점을 두 개 정도만 나눠서 찍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 쉐입을 클릭하신 후에 베벨 프로필이라는 명령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베벨 프로필을 클릭하시고요. 자, 픽 프로필이라고 되는 부분 있죠? 얘를 클릭하고 자, 프로필 만들어 놓은 단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단면이 형태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베벨 프로필을 클릭하신 후에 자, 작업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단면의 위치를 좀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객체가 너무 얇다 싶으시면요. 2D 스케일로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Y축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콘솔이니까 자, 높이 값을 적당하게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받침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들었던 객체가 현재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요. 얘를 복사하고 베벨 프로필이라는 명령은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했던 자, 스플라인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그렇죠. 로프트라든지 다른 명령을 사용해서 객체를 단면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사각형을 그려주고 자, 이 단면으로 콘솔의 받침 부분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플라인을 클릭하시고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그다음 로프트, 겟 쉐입 이런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너무 크기가 크고 높죠? 그러면 이렇게 좀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게. 자, 지금 콘솔의 형태가 좀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로프트 수정하셔도 좋고 2D 스케일로 이렇게 적절하게 높이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다리는 레프트에서 먼저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약간 S자 느낌의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의 경로냐라는 거니까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닥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에서 자, 위치를 적절하게 수정 좀 해주고요. 자, 곡선화 시켜야겠죠? 이렇게 베지어 코너. 자, 그런 다음에 곡선을 적절하게 유도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 S자 느낌이 나게끔요. 자, 하단부는 받침의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땅에 닿을 수 있게끔 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닿는 면적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약간 S자 느낌이 되게끔, 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면은 역시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탑에서 사각형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편집을 해볼까요? 자, 버텍스에서 자, 앞부분은 동그랗고 뒷부분은 잘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코너로 만들어 두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잘록하게. 자, 그런데 이걸 좀 편하게 똑같이 가운데를 모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2D 스케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가운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사용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베지어 코너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앞부분을 살짝 볼록하게 자,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살짝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요. 필렛으로 살짝 이렇게 값을 부여하죠. 자, 크기가 적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은 입력하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자, 로프트를 눌러 주시고, 겟 쉐입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굉장히 크죠? 자, 여기서 스케일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나 길이 같은 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스케일 명령으로 적용해 보죠. 자, 먼저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알아야겠죠? 자, 먼저 한쪽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아, 이쪽이 위쪽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위는 좀 좁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하단부는 좀 더 이렇게 오목해져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적당한 값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곡선을 쓰셔도 좋고, 점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 중간 정도에서 살짝 꺾어 주셔도 괜찮겠죠? 자, 이런 느낌이 되게, 또는 마우스 오른쪽 키, 베지어 코너, 그래서 곡선 값으로, 자, 자연스럽게 두께를 좀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완만하게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원래 유도했던 선과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조절해 보죠. 자, 이런 느낌이 나게요. 자, 물론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문양이나 이런 부분을 연결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완전하게 집어넣고 마무리를 해도 됩니다. 자, 끝부분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끝부분 스케일. 자, 이 부분이 끝부분이죠? 끝부분을 좀 살짝 둥글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부분을 살짝 내려주시고요. 자, 살짝 둥글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느낌이 되게끔.
그리고 여기를 좀 볼록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역시 자, 코너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볼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른 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이 부분을 볼록하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자, 이 형태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패스까지도 같이 수정해가면서 해야지만이 자, 원만하고 적절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선이 좀 생각보다 짧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길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중간에 있는 점에 의해서 곡선 값이 달라지니까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조절이 되겠고, 자, 이 부분을 이제 봐가면서 형태를 좀 더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서 스케일에 자, 값을 조금 끝부분을 조절하면 되겠죠. 자,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좀 보고요.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느낌이 별로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다 생각하신다면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에 회전을 좀 주고 살짝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보다는 다른 느낌을 원한다고 한다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부가적인 형태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비활성 상태로 놓고 이 객체를 자, 여기에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자, Shift 버튼을 눌러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 자, 모서리의 끝부분을 가서 자, 앵글 토글러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90도만큼 돌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단부에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자, 하단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객체는 역시 반대쪽으로 미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러, 그 다음에 카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다리라든지 전체적인 걸 꾸준하게 수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카피가 아니고 나머지 두 개를 전부 인스턴스로 해놓으시면은 작업을 하는 그가 계속 수정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이 되게. 자,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에 만약에 서랍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서랍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가운데를 좀 뻥 뚫어줘야겠죠? 자, 상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뻥 뚫어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크기로. 자, 탑에서 약간 겹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적당한 위치에 자, 두께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완전히 이렇게 겹쳤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객체를 자, 먼저 한번 떼내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뚜껑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불린이겠죠? 먼저 객체를 선택하시고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불린 자, 픽 오플랜드 상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뺄셈이 무조건 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작업이 끝이 아니죠. 선택 자, 퍼스펙티브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자꾸 카메라가 생기니까요. 다른 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인스턴스로 하면 안 됩니다. 꼭 카피를 해주세요. 카피, 오케이. 그리고 자, 이걸 모디파이에 가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섹션은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남는 거니까요. 클릭. 그럼 뚜껑이 만들어졌죠? 컬러를 달리해서 구분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선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또는 손잡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잡이는 앞부분에다가
동그란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라인으로요. 자,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탁, 탁, 이런 느낌이 되게끔요. 자, 그래서 편집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베지어 코너를 바꿔주시고요. 자, 불필요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가 있죠? F8키를 눌러주시면 자, X, Y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자, 자연스럽게 다시 이동이 됩니다. 자, 손잡이를 좀 앞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면서 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조금만 앞으로 돌출시켜 주고요. 자, 너무 큰가요? 너무 크면 축소를 좀 해주면 되겠죠? 자, 전체적인 크기를 봐가면서 조정하시고요. 자, 레이스라는 명령으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L이라고 치시면 되겠죠? 자, L이라고 쳤는데도 안 나온다면 당연히 한글 키가 눌러져 있는 거죠. 레이스. 자, 여기서는 기준이 어느 쪽을 회전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렉션에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방향은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해야겠죠. 자, 그런데 기준인데 어느 쪽이냐? 미니멈이냐? 센터냐? 맥시멈이냐? 자, 이렇게 됐는데 좌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조절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스에서 축을 직접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동해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레이스 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제 거는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면이 뒤집힌 거죠. 지금 현재 두 개의 선을 라운라인을 준 다음에 만들었으면, 깨끗하게 어떤 방향에서 나오겠지만, 자, 면이 뒤집힌 상태에서는 한쪽 면만 보이게 됩니다.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립이란 명령을 눌러서 뒤집어주면 돼요. 그렇죠? 플립이 뒤집는 명령이다. 자, 그러면은 메쉬에서 그냥 이 레이스나 이런 명령 없이 뒤집는 방법은요. 노멀이란 명령 중에 그 플립이란 명령을 눌러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웨일드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끝부분이 마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축의 거리가 제대로 안 맞으면요. 약간 뚫려 있거나 이렇게 멀어져 보이죠?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좀 조절을 해주시면 자, 작업이 좀 마무리가 잘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좀 더 복잡하게 문양도 집어넣고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설명하기엔 시간이나 적인 상황이 비효율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해 보시고, 자, 일단은 매핑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략 같은 사이즈의 만 정도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값을 줄여 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객체를 확대를 해주시고 매터리얼 에디트 창을 열어주세요. 자, 먼저 이렇게 집어넣으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물론 객체를 클릭하고 원하는 객체를 클릭하고 어사인 명령을 넣어도 좋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겹칠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갖다 던지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 재질이라고 넣으면 좀 되겠죠? 자, 바닥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맵을 간단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맵은요, 패브릭을 한번 찾아서 넣어볼까요? 어, 카페트 같은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쇼맵을 눌러서 확인해보죠. 너무 크죠? 그러면, 자, 10 정도. 이 정도도 크네요. 50 정도. 자, 50은 너무 작고, 2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카페트는 반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반사를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 재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를 전부 선택하고 나무 재질로 한번 넣어 보죠. 자, 그리고 여긴 나무.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비트맵.
당연히 우드의 폴더로 간 다음에 여기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음, 자, 이 정도면 어떨까요? 조금 어둡고 붉은색 계열의 진체리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쇼맵, 어사인, 그 다음에 쇼맵이죠. 자, 그리고 빛이 하이라이트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요. 자, 약간 값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렌더링 해볼까요? 자, 이런 느낌이 나죠? 자, 그런데 서랍장이 지금 딱 그 붙어 있다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자, 그런다면 서랍장 크기를 살짝 줄여줘서 자, 좀 뭐죠? 갭이 보이도록 한번 설정해 보죠. 자, 이런 거는 뭐 별도로 작업해도 상관없지만 스케일 명령으로 X축으로 조금만 또는 Y축으로 조금만 조절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이러면 보일까요? 자, 이렇게 서랍장의 위치가 보이죠? 조금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스케일을 조절해서.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앞으로 잡아당겨 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근데 자꾸 중심축이 뒤에 가 있죠? 자,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던 중심축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축이 있는데요. 중심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이어라이키에서요. 어펙트 피봇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바꿔라 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손잡이는 금속으로 처리해보죠. 자, 손잡이라도 좀 반짝거리면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요. 자, 그러면 맵스에 자, 이건 너무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막 설명하겠습니다. 리플렉션에 라이트 레이스에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논 비트맵 자, 그리고 MISC에 크리믹 자, 그리고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메탈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값을 좀 어두운 금속 재질이 느낌 나게 이렇게 처리하죠. 자,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금속적인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요, 전체적인 그 맵 좌표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자, 그러면요, 가구만 선택을 하고 맵 좌표를 한번 잡아보죠. 전체적인 형태로 다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UVW에 U, 자, UVW 맵을 넣고요. 자, 자, 전부는 다 안 들어가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게 지금 분린도 되어 있고 여러 객체가 있기 때문에 자, 분린 객체를 중심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UVW의 맵, 박스 타입. 자, 이것도 자, UVW. 기본적으로 분린이 들어가면요. 그 뭐죠? 기본 좌표가 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맵이 제대로 표현은 안 됩니다. 자, 이것도 UVW 맵. 자, 이것도 이미 들어가 있네요. 박스 타입으로 바꿔보기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박스 타입. 자,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도요. UVW 맵. 자, 박스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렌더링. 자, 이렇게 살짝 갭이 있는 부분들은 여기가 지금 현재 수납장의 안쪽 부분을 안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개념으로 적용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자, 그리고 맵에다가 질감을 좀 바꿔볼까요? 자, 맵이 가지고 있는 질감을 약간 다른 개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재질로. 자, 어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의 느낌이 없으니까 좀 너무 약해 보여서 다른 재질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라이트 설정해 볼까요?
자, 프론트 뷰를 상당히 줄여주시고요. 자, 약간 떠 있죠? 자, 이 부분 조절하고, 라이트를 역시 3개 정도만 집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가운데 있는 라이트는 뒤로 살짝 넘겨주시고요. 자, 이 라이트는 역시 이 값을요. 멀티플라이 값이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 백라이트는 0.3 정도로 설정하고 약간 노란색 느낌이 나게끔 설정하겠습니다. 아이보리 느낌. 자, 그리고 두 개의 라이트도 앞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을 그림자를 집어넣겠습니다. 섀도우. 자, 그리고 이 값은 1.2, 그 다음에 왼쪽의 값은 0.9 이런 식으로 살짝 값을 변경해 보죠. 자, 그리고 일단 라이트 적용된 값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도 하스프과 페로프 값을 좀 조절해서요. 자, 이렇게 그림자가 각지는 거를 없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라이트가 맺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조절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라이트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목록에서 자, 여기서 라이트만 선택되게 해라 라고 지정해두고 라이트를 조절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라이트만 지정되게 해라. 그리고 자, 이렇게 라이트를 콘솔 가운데 쪽이나 앞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타겟을. 그래서 빛이 조금 더 앞쪽으로 올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부분적인 설정 같은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쪽 상판 부분 쪽에만 빛이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요. 옴니 라이트를 살짝 보조적으로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옴니 라이트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옴니 라이트를 넣어주고, 옴니 라이트의 값을 조금 세게 넣어볼까요? 1 정도. 자,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을 주나 한번 확인해 보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아졌죠? 이렇게. 자, 근데 바닥이 너무 밝게 빛나죠? 그럼 바닥에는 적용되지 마라 라고 한번 입력해 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올 전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닥은 플랜 01이죠? 자, 옴니라이트에 자, 익스클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버튼 누르시고 자, 플랜 01을 제외시켜라. 그리고 OK. 자, 그런 다음에 이 객체를 그렇죠?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 라이트가 들어가기 전 단계로 표현이 되고 객체는 충분히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해 보시고요. 로프트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용 방법을 한번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